세제 혜택이 10개예요. 10개인지 말씀드렸죠? 그거 10개가 뭐예요? 물어보면 무리일 것 같고 한번 같이 해볼게요. 양도세 빼고 몇 개요? 4개.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임대소득세 4개랑 양도세 6개요. 거주주택, 다주택, 장특 70, 장특 40, 100% 감면. 그럼 마지막이 뭐냐면 8.2 대책 이후에 하도 지방에서 수도권 거를 사니까 지방에서 역투자가 오니까 하나를 마련했어요. 8.2 대책 이후에 너 조정 대상 지역에 샀어? 비과세 받으려면 뭐 해야 돼? 2년 거주해야 돼. 그게 마지막 거였는데 2년 거주 안 하려면 뭐 하면 돼요? 임대사업 하면 된다고 그랬죠? 되셨나요? 예, 세무서에 시군구에 임대사업 하면 된대요. 그럼 몇 년 임대사업 하면 돼요? 뭐 정한 게 없어요. 내가 단기로 등록했으면 4년, 준공공 등록했으면 8년 하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렇게 해서 10개예요. 근데 마지막 10번째는 시작하면서 간단하게 끝낼 거고 지난주 3개 시작하면서 간단하게 끝내서 4개 그리고 조특법에 오늘 4개 할 거예요. 조특법 4개 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2개는 지방세는 이따 끝날 때 하거나 다음 주에서 10개 정리할 거예요. 그러면 하기 전에 간단하게 이제 세금에 대한 거 기본적인 지식 얘기 좀 할 거예요. 간단한 기본적 전국민이 다 아는 거 1세대 1주택이네요. 1세대 1주택 여기는 싸지고 여기는 안 싸지고 1세대 1주택 1주택을 몇 년 보유해야 돼요? 2년 이상 보유하면 되고요. 나왔죠? 8월 3일 이후에 8.2 대책 이후에 8월 3일 이후에 어디 있는 거요? 조정 대상 지역 있는 거 2년 거주해야 되고요. 그래서 2년 거주해야 되는데 2년 거주 안 할래 뭐 하래요? 등록하래요. 그죠? 등록하래요. 168조가 소득세법이니까 세무서 사업자 등록. 민특법 5조에서 구청의 사업자 등록 하래요. 그러면 된대요. 몇 년 하래요? 4년짜리 등록했으면 4년, 준공공 등록했으면 8년 하래요. 이해되셨죠? 그러다가 이건 끝났어요 벌써. 12, 16 조치로 12월 16일 날 대책 발표 앞서 다음 날부터 이제 새로 등록하는 거 안 돼. 끝나버렸어요 얘는. 다음 날 끝났어요. 굉장히 요즘 빨라요. 뭐 스피드가 빠른 세대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늘 발표가 내일부터 안 돼요 바로. 이거는 끝났어요. 그 전에 등록했던 사람들은 혜택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은 알긴 알아야 돼요. 왜 그래? 없어지더라도 예전에 등록했던 사람은 언제 샀어요? 예, 2018년 12월 달에 샀는데요. 집이 몇 개예요? 이거 하나뿐이 없는데요? 그럼 거주했어요? 물어봐야 되잖아. 예, 거주 안 했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되잖아. 임대사업까지도 하나 더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요거까지는 지났지만 기억하셔야 되고요. 요거는 임대사업이랑 관련 없는데 교재에 느는 김에 넣었어요. 왜 넣었을까요? 칸이 좀 남아서 교재 읽을 때 한번 보시라고요. 아시다시피 여러 주택이 있을 때 최종 1주택은 최종 1주택 보유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비과세 된다 그랬죠? 그거 집어넣은 거고요. 임대사업이랑 관련 없고요. 그래서 좀 전에 얘기한 거 간단하게 보면 예전에는 3주택이었어요. 과세 비과세 되든 마지막 이걸 팔고 마지막에 C주택은 처음부터 보유기간을 다 인정해 줬어요. 근데 내년부터는 이거 팔고 이거 팔았으면 여기서부터 보유기간을 충족하래요. 이해하셨죠? 근데 요거 예외되는 건 세법 시간이 아니니까 임대사업이랑 관련 없을 거니까 오늘 설명드릴 건 아니고요. 일시적 주택 볼게요. 전 국민이 다 아는 거. 국내에 1주택 있다가 다른 주택 샀대요. A 있다 B 샀대요. 간격 있어야 되죠? 1년. B 산 날로부터 몇 년 이내? 3년 이내에 팔면 되는데 이게 원칙이에요. 예외적으로 2년으로 줄어들었죠. 언제? 9.13 때 줄어들었고요. 1년으로 줄어들었죠. 언제요? 12, 16 조치 때 1년으로 줄어들었어요. 근데 요 내용은 알 거고요. 간격이 1년 돼야 되고 3년 이내 요건 알 거고요. 혹시 간격이 1년 안 돼도 되는 거 있었죠? 몇 개 있었어요? 4개 있었어요? 환자들 많네. 4개 있었어요? 4개 있었어. 여기 교재 있어서 그런가? 이거 지울 걸. 몰랐을 텐데. 4개. 이거 4개 기억날 정도면 거의 환자고. 하여튼 4개 있었고요. 여기 보시면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자는 신규 언제 나왔어요? 9.13 때. 그래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조정 있는데 조정 산 거예요. 그럴 경우 2년이고요. 그리고 12, 16조 때 17 이후에는 1년이에요. 그죠? 요거는 상식적으로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1년인데 1년 이내에 팔고 전입돼야 돼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네요. 밑에 있는 게 그거예요. 임차인 있으면 이사 못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또 하나 B를 샀네요. 여기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한 지 2년 했는데 한 달뿐이 안 됐어. 그럼 난 1년 이내 전입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럼 시간 얼마나 더 있어요? 1년 11개월 시간 있네요.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러면 나는 언제까지 팔면 돼요? 1년 이내에 팔아야 되고 1년 이내에 전입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입을 못해. 전입하려면 1년 11개월 남았어요. 그죠? 이해되셨나요? 파는 건 언제까지 팔아야 돼 그럼? 1년 11개월까지 팔아야 돼요? 1년 이내에 팔아야 돼요? 네? 질문 이해되셨죠? 1년 이내에 팔고 입주하는 건 맞아요. 근데 입주를 못해. 입주를 못해요. 1년 11개월 동안 입주를 못해. 그러면 입주는 1년 11개월 후에 하면 되는데 파는 건 1년 이내에 팔아야 돼요? 1년 11개월까지 팔면 돼요? 제 개인적인 해석은 1년 11개월 거기에 맞춰서 팔면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해석이에요. 만약에 이걸 1년 고집해버리면 1년 이내에 팔고 이사 가야 되죠. 그리고 11개월 임대차 사서 또 가야 되죠. 이거에 대한 취지는 그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임대차 종료 시까지 한도로 전입해야 된다는 거는 그때까지 팔아도 된다고 해석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기재부 담당자랑 통화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안 해버리면 주거 불안정이 생기지 않냐. 그러고 나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1년 3개월 남았다. 1년 3개월 남았어요. 그죠? 3개월 임차 줘요? 안 주잖아요. 이 사람 어디서 사냐. 그래서 임대차 기간이 남았으면 매도도 그때까지 하는 거로 보는 게 맞다 그랬더니 법의 취지는 그렇다고 뭐 얘기를 했는데 예규는 나와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법이 불안정해요. 뭐가 불안정하냐면 1년 이내에 전입하래요. 우리나라 사람 겁나 똑똑해요. 1년 이내 전입신고해. 3일 있다 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 했다니까요. 예, 법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반드시 생긴다니까요. 1년 있다 전입하라고 하면 전입했다가 이틀 있다 뺀다니까. 그럼 전입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니까. 전입하라고 그랬잖아. 전입해서 얼마큼 사르란 얘기 없었잖아요. 그죠? 이게 법이 완벽하게 보완이 되려면 이주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다른 세법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세법에서도 이런 거 많았어요. 그죠? 완공은 2년 이내에 입주하세요 그랬잖아. 그죠? 전입만 하면 돼요? 사르라 그랬죠? 사는 건 얼마? 1년. 대체주택도 1년이고 완공은 2년 이내 1년 계속 사르라 그랬잖아요. 이것도 1년 이내 전입 그리고 1년 이상 계속 거주 넣어야 돼요. 아니면 불안해. 법의 취지는 신고하고 빼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대로 하면 신고하고 빼도 돼. 요건 갖췄어. 이사 안 해도 된다니까요. 이 상황이면. 그러니까 이건 보완해야 될 것 같아요. 1년 이내 전입 그리고 전입 후 1년 이상 계속 거주가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겁나 똑똑해서 전입 신고한 다음날 뺀다니까. 그럼 우기 했잖아.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거는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거는 외울 필요 없어요. 제가 뭘 설명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임대사업 세제 혜택 중에서 본격적인 게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부터라고 했죠. 몇 년도요? 몇 년도? 11년도 10월. 그 정도만 기억하기 위해서 역산한 거예요. 임대주택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2011년도 10월 달이었어요. 의무 호수 몇 호? 1호. 가액 얼마? 6억 3억. 계속 배웠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는 5년이었어요. 임대 의무 호수가 5년이었어요. 5년이었다가 요 3월 달에 안 나오네. 요 3월 달에 3호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그해 10월 달에 거주주택 특례가 세팅되면서 1호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연형만 간단히 아시란 얘기야. 그리고 임대사업 얘기하면서 오피스텔 첫날 얘기했죠? 오피스텔 임대사업 등록할 수 있었어요. 조건 있나요? 면적 제한 있어. 오피스텔은. 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간단히 예를 들게요. 요번에 집이 두 개네요. 두 개예요. 오래된 집이 두 개가 있어서 A, B가. A를 팔고 싶어요. B 임대사업 내면 돼요. 그죠? 몇 년? 5년. 이거 비과세 받기 위한 거니까. 몇 년? 5년. 가액 얼마? 6억 3억. 면적 얼마? 없어요. 팔았어. 비과세 됐어. 근데 또 한 사람이 요 분은 주택 하나 있고 오피스텔 하나 있어요. 요 주택 팔 때 오피스텔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수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열받은 거야. 야, 주택수에 들어가잖아. 나 이거 팔 때 오피스텔 나도 임대사업 하게 해줘. 이거예요. 오피스텔 임대사업에 집어넣으려면 임대주택법부터 개정해야 돼요. 임대주택법에 임대사업 할 수 있는 거, 주택임대사업 할 수 있는 거 주택분이 없어요. 오피스텔은 임대사업에 등록을 못해. 그래서 먼저 이때 이건 무슨 날이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했고요. 그 다음에 이어진 게 2012년 10월 달에 거주주택 특례하고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 임대주택법 개정한 거예요. 임대주택법에 오피스텔을 집어넣을 수 있게 개정한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임대주택법에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에 등록할 수 있으니까 거주주택 특례도 같이 온 거예요. 근데 오피스텔은 면적 제한은 안 바뀌었죠? 얘는 안 바뀌었어요. 가액이랑은 똑같을 거고 면적 제한은 계속 있어요. 요거 기억하시고요. 좀 전에 얘기했던 거네요. 요분이 집 두 개 있었어요. 요걸 팔기 위해서 임대사업 했네요. 계속 강조 몇 년? 5년. 2018년 4월 1일 이후에는 몇 년? 이제 안 속네요. 그것도 5년. 거주주택 안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요거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얘는 2년 거주해야 되죠. 얘를 없앨려면 2년 거주해야 돼요. 그거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양도하는 주택은 2년 이상 보유, 그리고 당연히 거주해야 되고요. 임대주택을 주택수에서 비과세 판정할 때 제외하려면 2년 거주를 해야 되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보유 거주해야 되고요. 나머지 주택은 임대사업에 등록해야 돼요. 가액은 있고요. 5년 해야 된다고 그랬고요. 면적은 없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분 집이 두 개였네요. 이 집을 팔기 위해서 임대사업 등록했어요. 몇 년 하면 돼요? 5년 하면 돼. 이 집을 팔려고 했더니 계속 올라가네. 계속 올라가. 조금만 멈추면 팔아야지. 그러다 계속 올라가 버렸네요. 5년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다 임대사업 등록하고 5년이 지나갔어요. 얘 임대사업 5년 하면 되잖아요. 얘가 5년 요건을 갖춰버렸어. 상황이 되셨죠? 5년 요건 갖췄으니까 얘 폐업을 해버렸네. 벌써 얘 임대사업 5년 이상 했잖아요. 폐업했어요. 요건 갖추고. 그리고 요 주택을 팔았어요. 비과세 돼야 안 돼요? 예, 택도 없어요. 왜요? 나머지 주택 임대사업에 등록이에요. 등록한 상태에서 팔아야 돼요. 5년 지났으니까 얘 유지해서 이러시면 안 돼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양도하는 주택 이외가 모두 등록돼 있어야 돼요. 의무기간 끝났다고 폐업한 다음에 양도하시면 안 돼요. 요거 같이 기억해야 되고요. 이거는 뭐 양도 부분에 발생한 거, 요거는 임대사업자의 특례가 아니고 요거에 대한 해설이니까 좀 깊이 안 갈 거고요. 매스컴에 이런 게 나왔네요. 기재부에서 발표했어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요때 다 필요 없어요. 요 날짜 무조건 기어. 요 날짜 기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얘기 나오면 저 날짜부터 기억하셔야 돼요. 2019년 2월 12일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전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냥 19년도 시행령이 공포된 날이야. 이때 공포되면서 뭐라 그랬냐면 시행령이 입법 예고되기 전에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고 딱 발표를 했어요. 자주 설명드린 거지만 입법 예고 발표에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1회 한해서 해준다 그랬어요. 1회 한해서 해준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입법 예고 기간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공포할 때는 생애 한 차례로 바뀌었어요. 1회에 한 차례만 와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왜 굳이 생애 한 차례로 바꿨을까요? 상황 볼게요. 우리나라 사람들 겁나 똑똑해요. 이분이 두 개가 있었네요. 이걸 팔기 위해서 등록했어요. 비과세 받았네요. 먼 시절이죠. 저 임대주택도 또 일부 비과세 받고 팔았어요.
나 하나도 없어. 또 하나 샀네요. 살고 있어요. 얘도 샀네요. 등록했어요. 이걸 팔았네요. 비과세 돼야 안 돼요? 한 번만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첫 번째요? 두 번째요? 그거는 달라. 이 사람이 우길 거야, 저처럼. 야, 한 차례 해준다며. 너 예전에 받았잖아. 그거는 저임대주택 얘기지. 죄 빼는 얘기지. 이건 새로 했잖아. 이게 첫 번째지. 라고 우길 거예요. 겁나 똑똑하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1회에 한해서 그러면 예전에 임대주택 등록했을 때 한 번 해줬어야지. 이건 새로운 거잖아. 다시 한 번 해줘야지. 이럴 거 같으니까 아예 생애 한 차례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면 1회 한해서 이런 거 필요 없어. 생애 한 차례니까. 저번에 받았잖아. 그러면 다시 받으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죽었다 다시 태어나야 돼.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부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생애 한 차례로 바뀐 거고요. 그때 발표 자료가 이거였어요. 간단하게 볼게요. 예전에는 임대사업 2개 이외에 2개가 있었네요. 일시적 2주택이래요. 얘네 비과세 판정할 때 2개 없는 거로 보고 비과세 해줬대요. 얘 없네요. 하나뿐이 없네요. 여기서 거주했더니 또 얘네 빼고 비과세 해줬고요. 그리고 얘는 일부 비과세 해줬어요. 생애 한 차례로 바뀌면서 기재부 발표 자료예요. 처음에 비과세를 해주겠대요. 한 차례 받았잖아. 그 다음에 얘는 안 해주겠대요. 얘도 당연히 안 해주고, 얘는 하나뿐이 없잖아요. 그죠? 얘 받을 때는 임대사 없는 거로 빼야 되니까 안 해주되, 얘는 일부만 해주겠대요. 이렇게 발표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생애 한 차례로 바뀌었고요. 이게 부칙에서 부칙을 발표했는데, 그때 당시에 부칙 설명을 들었는데 사실은 부칙이 좀 온전하지가 못해요. 물론 제가 실력이 안 되고 해석 실력이 안 돼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땐 부칙을 좀 이상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내용 한번 봐볼게요. 0에서 어쩌고저쩌고 이날 시행령의 경과규칙 부칙을 발표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첫 번째가 이 개정 규정이 뭐예요? 개정 규정이 뭐예요? 생애 한 차례 적용하는 거. 이거 개정 규정은 이 영시행 언제예요? 다 이 날짜 기억하시. 이거 이후에 어떤 거요? 새로 취득하는 것부터 적용하겠대요. 그럼 그 이전부터 갖고 있는 거는 생애 2차례 해주겠대요? 해주겠대요. 그 다음 거 볼게요. 이 두 번째 거부터 볼게요. 이 영 시행 전에 언제 시행했어요? 이때. 거주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매매 계약을 했대요. 이거 이전에 매매 계약했대요. 그럼 잔금이 이거 이후에도 해주겠대요? 거주하는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매매 계약했으면 해주겠대요. 이 2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생뚱맞게 이거예요. 1번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런 거 될 거예요. 그 전에 갖고 있는 거 돼요. 됐나요? 이 이전에 갖고 있는 건 돼요. 이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럼 두 번째는 어떤 얘기가 나와야 될까요? 볼게요. 법문상 1, 2가 있어요. 이 날짜 이전에 갖고 있던 것들은 될 거예요. 두 번째 나와 있는 건 이 이후에 취득하더라도 요런 경우 될 거예요 라는 얘기가 나와야 돼요. 두 번째 건 맞아요. 이 이후에 취득했죠. 잔금 이때 했잖아. 근데 그 전에 계약을 했으면 너 해줄 거야. 당연한 거예요. 1번 겁나 생뚱맞아요. 이거 이전에 벌써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래요.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에요.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면 벌써 예정부터 내 거 아니에요? 내 거니까 위에 해당되잖아요. 그러면 내 거 아니면서 거주하는 건 전세 살고 있는 것도 해주겠다는 얘기인지, 첫 번째 거 이전부터 네 거야 해줄게 이거예요. 이건 이후에 취득했지만 요런 조건이면 해줄게. 이후에 취득했지만 먼저 계약을 했어. 그러면 잔금이 2월 10일 이후에라도 해줄게. 이것까지 맞다니까요.
생뚱맞게 이거 당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래요. 내 거였으면 1번에 들어갔겠죠. 내 거 아닌 얘기에 들어왔으면 아 그럼 내 거 아닌데 전세 살고 있다 그거 사면 된다는 얘긴지. 이런 거 쓸데없는 건 만들면 안 돼요. 그러다가 그 다음부터 해석은요. 얘는 안 나와요. 해석은 이거 두 개만 나와. 실제 부칙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래갖고 요거 할 당시에도 기재부 전화였고 이형의 시행당에 거주하는 주택이 뭔가요? 남의 집에서 전세 살고 있다 그 집 사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왜 양도세 나오는데 남의 집 얘기가 나오나요? 하여튼 그랬는데 하여튼간에 이해되셨어요? 결론만 이해하시면 돼요. 날짜 기억해야 돼요. 날짜 기억하셔야 되고 이 이전부터 갖고 있는 건 돼요. 아까 그림에서는 안 됐죠. 그림에서는 안 된다고 발표했는데 부칙에서는 된다고 나왔고요. 이 부칙에 언바란스가 났어요. 그래서 결론은 그냥 이 날짜 이전에 갖고 있는 것들은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은 요건 갖추면 된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국세청에 해석이 나왔네요. 위에 거 무시요. 왜 그러냐면 그 이후에도 정확한 해석이 나왔어요. 최초 해석이 나온 게 이거예요. 나중에 관심 있으면 읽어보세요. 질문이랑 답변은 완전 딴 거예요. 참 희한하더라고. 근데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우리가 답변을 한 것 중에서 우리가 캐치를 하면 돼요. 생애 한 차례만 가능하대요. 그죠? 원론. 두 번째, 이 이전에 취득한 주택. 이거 나요. 그죠? 주택을 취득해서 매매 계약을 그 전에 먼저 했죠. 그런 거는 종전의 특례를 적용하겠대요. 그죠? 근데 아까 그 당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택 이런 얘기 없죠. 해석할 때 빠져버렸어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생애 한 차례만 해준대요. 단 이거 이전부터 이거 이전이 아니네요. 2월 12일 이전부터 갖고 있던 것들은 반복해준다. 이해되셨어요? 그럼 이런 얘기 해볼게요. 이거 시행 전에 2019년 2월 12일 전에 벌써 17년도쯤에 특례를 한번 받았어요. 이거 개정되기 전에 벌써 한번 받았어요. 받고 나서 그냥 오늘 집 하나 샀네요. 그리고 한 2년 있다가 살다가 2년 이상 살고 이거 팔았어요. 비과세 돼야 한대요. 질문이 어렵나요? 다시요. 2019년 2월 12일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나오면 그 날짜 기억해야 돼요. 그거 이전에 한 2, 3년 전에 특례 한번 받았어. 그 전에 집이 두 개였어요. 집이 두 개였어. 얘 임대사업 등록을 했고 팔았어. 비과세 받았네요. 지금 이거 하나뿐이 없어. 그리고 오늘 그냥 또 하나 샀어요. 들어가서 살았어. 한 2년 있다가 요거 팔았어요. 비과세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볼게요. 생애 한 차례 받았죠? 받았어요. 이거 영시행 이후에 샀죠? 안 돼요. 이게 잘못 해석해버리면 법하기 전에 벌써 한 번 받았는데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12일 이전부터 갖고 있는 거면 당연히 되지만 그 이후에 산 거는 안 돼요. 이해하셨어요? 소급이 아니에요. 이건 생애 한 차례 받았잖아요. 이거 이후에 산 거는 다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전에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임대사업 등록했네요. 그리고 또 하나 샀어요. 오늘. 그리고 2년 지났어. 이거 이후에 취득한 거죠. 요거 2년 지나서 거주하고 팔았어요. 비과세 돼야 안 돼요? 이건 돼요. 왜? 한 번도 안 받았잖아. 한 번도 안 받았기 때문에 그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거 이후에 취득한 거를 팔 때는 예전에 단 한 번이라도 받은 거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시적 2주택 그리고 거주주택 특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그림 한번 그린 거고요. A주택 있는 사람이 이거 했어요 지난주에? 안 했죠? 네. A주택에서 B주택 샀네요. 그리고 A를 팔았대요. 3년 이내에 양도하면 되죠? 조정은 몇 년? 조정에서 조정은 몇 년이요? 몰라.
언젠데 이래야지. 조정인데 9.13 이전이면 3년, 9.13 이후면 2년, 12.16 이후면 1년 달라. 그래갖고 다 외워야 돼. 그래서 얼마 전에 기사도 신문기사 재미있게 나왔더라고요. 세무사 쪽이랑 그 상담을 했더라고요. 그분 말 깔끔하더라고요.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게 26가지래요. 그것도 틀렸죠. 35가지인데 26가지라 자기도 잘 모른대요. 그래서 세무사분들이 다 포기했대요. 전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하여튼에 이런 거요. 3년, 2년, 1년 따져야 되고요. 그러면 지금 극단적으로 대전 같은 경우는 조정대상지역 발표했죠. 6월 19일 날. 지금 새로 샀어요. 대전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벌써 10년 전에 하나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만약에 하나 샀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기존권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요? 예? 몇 년? 3년? 심각한데? 볼게요. 지금 이거 샀네요. 조정대상 지역에 있나요? 있잖아. 조정대상 지역에 있잖아요. 언제 산지 모르겠고 지금 조정대상 지역에 대전 하나 있잖아요. 또 조정권 샀잖아요. 그럼 몇 년? 1년. 바로 1년. 옛날에 샀을 때 조정대상 지역 아니면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 이걸 샀을 때 조정대상 지역에 있냐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심플해요. 그냥 바로 1년이야. 그럼 뭐 해야 돼? 1년에 이사 가야 돼. 1년 경과 후에 3년 이내. 우리가 알고 있는 일시적 유택이에요. 이런 거 한번 볼게요. 하나 취득했네요. B도 취득했네요. 하나 더 샀네요. C까지 샀네요. 그리고 B를 먼저 팔았네요. 3개 중에 B를 먼저 팔았네요. 이건 과세일 거고요. 그죠? B 팔고 A 팔았어요. 과세 비과세요? 네, 요거는 보시면 없어졌죠? 3년이잖아요. 그죠? 당연히 비과세가 돼요. 그래서 일시적 혜택은 언제 판단해요? 최종적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요건 일시적 혜택 잠깐. 지금 일시적 혜택 듣는데요. 밑에 깔은 거예요. 이제 거주주택 특례 하려고. 냉면에 밑에 고기 쫙 깔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시중에 굉장히 많은 게 거주주택 특례랑 일시적 혜택을 같이 적용받는 게 많아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제가 2번 정도 신고 의뢰해봤는데 세무사분들이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설명을 밑에 깔은 거예요. A 있네요. B도 있네요. 또 있겠죠? C도 있네요. 임대사업 등록했네요. 거주했네요. 임대사업 주택을 빼려면 거주해야 되잖아요. 그죠? 당연히 거주해야 되는 거고요. 거주했대요. A를 팔았대네요. 볼게요. 거주했으니까 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없애고 나니까 3년 이내 양도죠. 1년 간격하고 충분히 됐고요. 당연히 비과세가 될 거예요. 되셨나요? 요 경우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적용되냐면 일시적 2주택과 임대사업 거주주택 특례를 동시에 받는 경우예요. 이 경우 굉장히 많아요. 됐고요. 하나만 더 볼게요. 주택 하나 있네요. 상속 받았나 봐요. 상속 하나 받았나 봐요. 또 있네요. C주택도 있네요. 뭘 팔았어? 임대사업 등록했네요. 거주 못했대요. 그럼 그러고 나서 A를 팔았대요. 되셨죠? 과세 비과세요? 과세 비과세요? 그죠? 당연히 볼게요. 이게 제일 놓치는 게 뭐냐면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아실만한 분한테 물어봐야지. 고개를 안 들어요.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거 몇 개? 시작하기 전에도 했는데 2주택 이상인데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거 몇 개? 방법. 정확히 28개. 35개에서 1주택 거주 보유 못해도 되는 거 7가지 뺐더니 28개예요.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0개, 조특법 18개, 28개예요. 그 28개 중에서 비과세 받는 방법은 내가 선택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선택이에요. 내가 선택하면 돼. 제일 우리가 많이 선택하는 게 뭘까요? 일시적 2주택이에요. 그래서 제가 비과세 판정할 때 제발 제일 먼저 일시적 2주택부터 찾으라 그래요. 근데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덜 하면 상속 그러면 뭐 찾고, 농어촌주택 그러면 3년 찾고, 임대주택 그러면 거주 찾다 보면 판단이 흐려져 버려요. 그럼 봐볼게요. 비과세 판정할 때 상속받은 주택은 없지죠. 빼버렸네요. 잠깐. 많이 보던 거네요. 임대사업을 하든 안 하든 1년 지났고 이거 취득하고 3년 이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시적 주택 되나요? 되죠. 일시적 주택 된다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임대주택 그러면 아예 모르는 사람 걱정 안 하는데, 임대주택 그럼 거주 2년부터 봐. 뭐부터 봐야 돼요? 이 사람 뭐로 신청하면 돼요? 이 사람은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특례 요걸로 신고하면 돼요. 다시 얘기하면 소득세법 155조 1항 일시적 주택, 2항 상속특례 이거로 신고하면 돼요. 임대주택은 전혀 상관없다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뭐든지 제일 먼저 판단은 뭐부터요? 일시적 2주택부터 찾아야 돼요. 이런 경우들이 많이 놓쳐요. 이런 사례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까지는 보일 것 같으니까 메모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 그대로 설명할 거니까. 한 분이 2년 전인 것 같아요. 2년 전을 제가 기억해요. A주택을 갖고 있었어요. A주택 갖고 있었어요. 까놓고 개포동에 있대요. 이분은 여기서 거주한 적이 단 하루도 없어요. 이분은 분당에 살아요. 직장이 분당이에요. 직장이 그 동네예요. 내 무슨 회사 다녀요? 예? 어떻게 알아요? 이분은 아시는 분이? B주택에 하나 있었어요. 마포에 하나 아파트 있었어요. 이 두 개 있었어요. 이거는 올해 보유했고요. 이거는 2018년 총각 취득했어요. 그리고 이걸 팔으려고 해요. 이거 사고 얼마 안 됐어요. 중개사는 세법을 물어보지 않으니까 이것만 중개 잘했어요. 이해하셨나요? 이게 금액이 9억은 넘을 거잖아요. 20억 가까이 되니까 고가주택 양도세 내야 되니까 어쨌든 세금은 좀 내야 될 것 같으니까 세무사를 소개시켜달라고 그런 거예요. 중개사가 거래하신 세무사 소개시켜줬는데요. 유선으로 했는지 만나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 하고 어쩌고저쩌고 해 하니까 이거 요건이 되니까 그때 이 아파트가 6억이 안 됐으니까 임대사업 하세요 그런 거예요. 임대사업 하니까 없는 거로 비과세가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잔금까지 다 끝났네요. 끝났어요. 잔금 다 끝나고 신고하려고 보니까 거주를 안 했어요. 난리 났어. 싸움 났어요 둘이. 누구랑요? 세무사분 말 그랬대요. 저는 모르니까. 나한테 얘기할 때 거주했다 그랬다고. 이분은 산 적이 하루도 없는데 내가 왜 살았다 그랬냐고. 이해하셨어요? 중개사는 뭐 이렇게 책임은 없어요. 물어본 적 없으니까. 근데 하나 있잖아. 소개시켜줬잖아. 4억 8천 나왔어요 세금이. 뒤집어졌어요. 그래갖고 중개사분이 여기 개포에겐 중개사 전화 왔어요. 전화 와서 교수님 이거 세금 문제가 생겼는데 이런 일이 있었는데 혹시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열이면 열 방법 없어요 라고 대답해요. 저는 바로 끊어요. 왜요? 글쎄 한번 검토해볼까. 그럼 기대해. 그러다 안 되면 괜히 나한테 투덜거려. 근데 처음부터 안 돼요 그랬다가 되면 대박이잖아. 안 되는데요? 이제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물어보려고 그랬다니까 안 될 것 같고요. 근데 끊어버렸네 바로. 그냥 끊어버렸어요. 그래갖고 그럼 끝난다 보다. 그래서
1시간쯤 있다 전화 왔어요. 그때 오후 3시쯤인데 교수님 오늘 교대 강의 하세요? 하는데요. 그럼 근처에서 커피 한잔 하시죠. 그러세요. 그래서 요 뒤에 엔젤리너스 커피인가 뭔가 해서 만나기로 했어요. 만나는데 어떤 여자분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느낌이 딱 왔어. 아, 그 사람인가 보다. 왔어요. 어떤 내용인데요? 이렇대요. 전 듣자마자 비과세인데요? 비과세인데요. 아, 교수님 근데 그게 문제가 생겼어요. 아, 거주를 못했대요. 근데 왜요? 비과세인데요? 왜요? 제가 농담으로 그랬잖아요. 비과세인데요? 왜 비과세냐? 제가 항상 농담반 진담반을 얘기해요. 답은 정해드렸고 나 커피값은 했고 왠지 물어보면 컨설팅 비용 받는다. 비용 받는다. 얼마네요? 500이다 이거. 4억 8천 나왔는데 지금 500이 문제야. 바로 콜하더라고요. 희한한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일시적 이택인데요. 일시적 이택이잖아. 겁나 오래 보유했고 2018년에 팔고 2018년에 이거 팔았잖아. 만약에 이거 임대사업 등록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전 국민이 일시적 이택 다 알아. 안 했으면 다 알아. 했대니까 그냥 2년 거주로 꽂힌 거야. 왜 거기서 싸우고 있었는지 모르겠어. 그래갖고 답변 얼마나 걸렸어요? 5초. 일시적 이택인데요? 거기 따라오신 분도 알잖아. 아, 맞다. 근데 또 하나 물어본 거예요. 임대사업 등록했는데 그게 되네요. 이건 질문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식하게 얘기지. 여기서부터 이제 역할을 해야 되잖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35가지다. 여기서 끝내면 안 돼. 여기서 끝내면 안 돼. 비용을 받으려면 좀 더 깔아야 돼. 35가지인데 모르는 얘기 막 짓거려야지.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에 7개가 있고 155조에 10개가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97조, 97조 2, 98조, 99조 2, 99조 2, 3, 4, 5, 6, 7, 8, 99조 2, 99조 4 18개에서 35가지다. 좀 있어 배잖아. 그럼 그 중에 내가 선택이다. 이거 일시적 이제 선택하면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것까지 한 5분 걸렸어. 500이라 콜했거든. 그래서 멈칫멈칫 하길래 됐고요. 커피 잘 마셨어요. 그러고 왔어요. 커피 잘 마셨어요. 왔어요. 요거 제가 왜 이걸 하냐면 앞으로 상속 특례다 뭔 특례다 다 좋은데 우리를 제일 먼저 일시적 2주택부터 정말 제발 찾으세요. 취득세 이런 것들은 안 할 거고요. 취득세에 대한 특례는 나중에 다음 주에 할 거지만 취득세 이런 세율 설명 안 드려도 되죠? 안 할 거고요. 근데 요거는 임대사업과 관련된 건 아니지만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6억에서 9억까지 아까 취득세가 이전에는 6억에서 9억까지가 이렇게 됐었어요. 그죠? 2.2, 2.4 세팅됐었는데 폭이 너무 크다. 그래서 6억에서 9억까지 벌써 시행했어요. 세율을 이렇게 적용하고 있어요. 이 공식 갖고 해보세요. 실제 해당 주택의 취득가격이 거래가격이 8억이다. 8억 곱하기 2억 16억이죠. 나누기 3하면 얼마요? 6인가요? 그죠? 아닌가요? 8억 이 16 5점 얼마네요? 5점 얼마에서 3 빼면 2점 얼마죠? 그게 취득세 세율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돼요. 제가 이거 나오고 밤에 정말 할 일 없어서 엑셀 열어놓고 6억부터 6억 1천, 6억 2천, 6억 3천 다 계산해 봤어요. 그래서 거기다 실어 놓을 수는 없고 다음 페이지에 그냥 큰 틀로 이 정도 실어 놨어요. 6억 이하일 땐 이렇게 되고요. 아까 예전에 이거였잖아요. 그 사이엔 이렇게 된다.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구하라고 법에 돼 있어요. 7억 같은 경우는 7억 곱하기 2 14억 나누기 3억 거기서 숫자 3 빼면 나와요. 이게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심심하면 해보세요. 그러면 시간 잘 가요. 인지세 이런 거 넘어갈 거고요. 그래서 재산세는 하나만 짚고 넘어갈 거예요. 뭐 때문에 짚고 넘어갈 거냐면 종부세 때문에 짚고 넘어갈 거예요. 보통 세금을 계산할 때
과세 표준만 나오면 끝났어요. 그죠? 과세 표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세율 곱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매번 세법 강의할 때도 기준이 되는 가액을 찾고 거기서 공제되는 걸 빼면 과세 표준이라고 그랬잖아요. 재산세 과세 표준은 뭐냐면 재산세 우리 금방 구할 수 있어요. 재산세 몇 초면 구할 수 있어요. 주택 얘기니까 오늘 주택임대사업 얘기니까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한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주택의 시가 표준액은 뭐예요? 아파트의 시가 표준액은 공동주택 가격, 단독주택의 시가 표준액은 개별주택 가격, 그거에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한 거래요. 왜 저런 걸 끌어들였냐면 2019년도에 처음 들어왔는데 공동주택 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정해버리면 바로 세율을 곱하면 조세 부담이 너무 커요. 그래서 공정시장가액비를 과세 표준을 정하는 완충작용을 하는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나요? 근데 그건 시행령에서 정해요. 되셨나요? 시행령에서 정해요. 그러면 누가 바꿀 수 있어요? 정부에서 바꿀 수 있어요. 그죠? 국무회의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재산세는 주택은 60%고요. 토지 건물은 70%를 두고 있어요. 종부세도 공정시장가액비를 올린다고 맨날 하고 있죠. 종부세도 똑같아요. 종부세는 국세니까 기준시가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이에요. 주택 같은 경우 똑같아요. 기준시가랑 시가표준에 같으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가 공시가격이 주택 공동주택 가격 6억이래요. 그럼 재산세는 6이 36, 3억 6천이 과세 표준이에요. 이해되셨나요? 60% 하니까. 근데 종부세는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 몇 프로예요? 올해요? 올해 90%예요. 올해 90%. 내년에 95%, 후년에 100%예요. 그러니까 100%를 하는 거랑 60% 한 거랑 차이 나는 게 똑같은 6억인데 60% 하면 3억 6천 원 내는 거고요. 100% 하면 6억으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순간 재산세 과세 표준이 뭐다? 시가 표준액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다. 주택은 몇 프로다? 60%다. 요거까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좀 이따 재산세 설명할, 종부세 할 때 같이 갈 거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6억이다. 6억이에요. 66이 36, 3억 6천인가요? 요게 과세 표준이죠? 거기서 3억 넘으니까 0.4% 곱하고 누진 63만 원 하면 그게 재산세예요. 이해하셨어요? 재산세 금방 구해요. 아파트 가면 재산세 금방 구해요. 재산세는 물건별로 내는 거기 때문에 주택은 합치지 않고 내기 때문에 아파트 3개 있다. 6억이다, 7억이다, 8억이다, 6억. 66에 36 이거 곱하면 되고 7억이다. 76 42 이거 곱하면 되고 86 48 요거 곱해서 각각 계산하면 돼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똑같은 경우인데 재산세를 우리가 구하기는 힘들어요. 표준세율은 금방 구해요. 근데 이 재산세는 지자체별로 50% 범위 내에서 가감을 해요. 요즘도 가감해요? 요즘도 깎아줘요? 안 깎아줘요? 깎아주는 것 같은데? 깎아주는 것 같아요. 제가 2007년도인가 8년도로 기억하는데요. 똑같은 공시가격 6억짜리 아파트예요. 공시가격 6억짜리 아파트예요. 하나는 양천구 목동에 있었고요. 하나는 강남구에 있었어요. 둘 재산세가 달라요. 이해하셨어요? 똑같이 6억짜리면 같아야 되는데 양천구 목동에 있는 아파트와 강남구의 모 아파트가 달라요. 어느 쪽이 세금 재산세가 더 많이 나왔어요? 예? 양천구가 많이 나왔어요. 강남구 돈 겁나 많아. 많이 깎아줘도 돼. 공제율이 가감률이 다른 거예요. 그래도 목동 아줌마들 일어섰잖아. 들고 일어섰어요. 근데 실제로 비교해보니까 아직까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가감률을 좀 적용하는 것 같아요. 서울보다 제가 양천구 목동이랑 구리시랑 비교해보니까 구리시가 조금 높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표준 금액은 구할 수 있어요.
실제 얼마가 나오는지는 가압류를 몰라요. 지자체별로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표준 세율은 바로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도시지역부 넘어갈게요. 지방교육세 넘어가고요. 이제 종부세 얘기할 거예요. 잠깐 개념만 잡으실게요. 종부세는 그래도 좀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임대사업 관련해서 혜택 중에서도 굉장히 큰 포션이고 요즘에 맨날 나오는 게 종부세지요. 주제가. 종부세 올린다. 1주택자 올린다. 그래서 종부세에 대한 기초 지식은 좀 아시는 게 좋아요. 첫 번째, 종부세는 언제 만들어졌어요? 2005년도 만들었어요. 법 시행돼서 공포된 게 종부세법이 2005년도 1월 5일 날 공포했어요. 만들었어요. 결론적으로 종부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자산을 합쳐서 부과하는 거예요. 재산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주택은 물건별로예요. 종부세는 가액을 전부 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세 개 구분할 때 다주택중과 종부세 합산 배제, 거주주택비과세 특례를 하면서 다주택중과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 종부세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종부세는 인별합산이에요, 세대별합산이에요? 인별합산이에요. 종부세가 2005년도 때 만들어질 때는 인별합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요 지역들 뭐 강남, 반포, 뭐 잠실, 과천 뭐 이런 데들 집값 찾겠다 하고 종합부동산세 주택에 대해서 만들었어요. 물론 토지 건물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만들었는데 인별과세다 보니까 한 집에 집이 4개 있어요. 아버지 하나 있고 어머니 하나 있고 큰아들 하나 있고 작은아들 하나 있어요. 인별과세니까 종부세가 안 나와. 집값이 30억인데 종부세가 안 나와. 아버지 하나 어머니 하나 큰아들 하나 작은아들 하나 있으니까 국가에서 열받네. 다음에 세대별 합산을 바꿔버렸네. 이제 충격 장난 아니야. 4개가 합쳐버리잖아. 그러니까 2006년도 부과되고 7년도 하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열받으니까 뭔 얘기 나오면 헌법재판소까지 가죠. 그죠? 제초안도 헌법재판소까지 갔잖아요. 헌재까지 갔잖아요. 종부세도 2008년도에 헌재까지 갔어요. 헌재까지 갔어요. 헌법재판소까지 갔어요. 주제가 논점이 3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세대별 합산에 과연 맞는 얘기냐? 이해하셨어요? 세대별 합산이 맞는 얘기냐? 하나 주제였고요. 크게 3가지예요. 두 번째, 재산세 내죠? 아파트 재산세 내잖아. 몇 월 달에? 안 물어볼게요. 7월 달, 9월 달에 내요. 종부세 몇 월 달에 내요? 12월 달에 내요. 야, 왜 보유세 내고 또 걷어? 이중과세 아니냐? 이게 두 번째 논점이에요. 세 번째는요. 요분은 젊었을 때 직장 옆에 집 하나 샀어. 3,400만 원에. 예전에 샀어. 이 집 산 거는 이 사람이 집이라고 산 건 평생 이거 하나뿐이 없어. 3,400만 원 주고 샀어요. 직장 옆에. 이게 올랐네. 그래서 지금 20억 됐어. 이 사람 집 올라가는데 어떤 역할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 주변에서 오르는 걸 나보러 어떻게 하란 얘기야. 나 지금 연금 180만 원 타는데 종부세 1년 만에 2천만 원 내라면 나 어떻게 내냐. 마지막 세 번째가 1주택자예요. 1주택자에 대해서 다주택 보유도 아니고 하나 있다 올랐는데 어떡하냐. 그럼 평생 30년 살던 지역을 종부세 때문에 팔고 이사 가야 되냐. 1주택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부과 대상이 맞느냐. 이게 3가지가 논점이었어요. 결론적으로 헌재까지 가서 판결도 다양하게 났어요. 하나 합헌, 하나 위헌, 하나 헌법 불합치. 깔끔하게 났어요. 외울 것도 없어. 다 찢어졌어. 처음에 합헌은 뭐였을까요? 이중과세 아니다. 합헌이다. 첫 번째 합헌. 위헌은요? 세대별 합산은 아니다. 인별과세 돼야 된다. 위헌. 또 하나 1주택 헌법 불합치. 합헌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위헌됐어요. 그러면 종부세 걷었던 거 도로 돌려줘야 돼요? 그래갖고 2009년도에 8천억인가 돌려줬잖아요. 제 아는 분도 그때 2,100만 원 환급 받았어요. 그래서 밥 산다고 가서 좀 비싼 거 먹었는데 부담스럽더라고요. 뭔 일 있어요? 그랬더니 좀 뭐 간단한 일이 있었대요. 좀 여러 명이 먹었거든요, 밥을.
부담스러운 거요? 뭐예요? 그랬더니 종부세 환급 받았대요. 얼마요? 2,100 환급 받. 에이씨, 맛있게 먹으면 되겠네 그럼. 아무 부담 없이 먹었어요. 2,100 환급 받았다는데 뭐. 그랬고요. 헌법 불합치는 뭐냐면 헌법 불합치가 났어요. 어떤 행위를 해야 돼요? 보완을 해야 돼요. 최근에 헌법 불합치 하나 났죠? 최근에 헌재에서 헌법 불합치 하나 난 거 있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뉴스만 보지 다른 뉴스는 안 보죠. 양심적 병역 거부자 헌법 불합치 났죠. 양심적 번역 모르세요? 종교적인 이유로 자 군대 가서 총칼 못 들겠다고 하시는 분들 군대 안 가겠다고 그랬잖아요. 그 전에 영창 보냈는데 이 사람이 이 법 위헌이다. 헌재 가서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난 거예요. 합헌도 아니고 위헌도 아니고 불합치면요. 어떤 행위를 해야 돼요? 보완책을 내세워야 돼요. 그래갖고 보완했잖아요. 대체근무하라고. 이게 보완인 거예요. 종부세도 1주택자가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났어요. 요거 아실 거예요. 종부세 얼마 초과내요? 종부세는 얼마 초과되면 내요? 주택은? 6억이에요. 그죠? 근데 1주택자들은 6억이 아니죠? 9억이에요. 그게 보완책인 거예요. 1주택은 좀 더 빼줄게. 그리고 이따 할 거지만 1주택자들은 나이 많이 먹으면 세액 깎아줘요. 오래 보유하면 깎아줘요. 그래서 나이 많이 먹고 오래 보유했으면 종부세 세액의 70%를 깎아줘요. 이해하셨어요? 이게 1주택자의 특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주택자는 우리가 찾아야 돼요. 왜 찾아야 되냐면 종부세 1세대 1주택자들은 9억을 공제해줘요. 보유기간, 거주기간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세액 공제도 많이 해줘요. 그래서 1주택인 건 중요한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요가 6억 초과, 9억 초과요? 1주택은? 9억 초과 왜 나왔어요? 유식하게 헌법 불합치 보완. 좀 있어 보이잖아, 헌법 불합치. 여기서 딱 요거까지만 오실게요. 1세대 1주택자. 1세대 1주택자. 이거부터 먼저 적을 거예요. 종부세에서 1세대 1주택자는 왜 판단해야 돼요? 9억 깎아줘. 되셨나요? 그리고 장기 보유도 해줘. 공제도 해줘. 나이에 따라서 해줘. 다음 페이지에 있을 거고요. 그럼 이런 경우에요. 집이 하나 있었어. 집이 하나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상속을 받았어요. 그죠? 2주택자예요. 이 사람은 나 하나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상속받아서 어쩔 수 없이 2주택 됐잖아요. 이 사람의 이 경우는 6억 빼줘요? 9억 빼줘요? 질문 이해되셨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있었으면 9억을 빼줄 거예요. 2개 있으면 6억을 빼줄 거예요. 근데 하나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상속받았어. 6억 빼줘요? 9억 빼줘요? 예, 종부세 1주택 판단할 때 전문 용어 나와요. 짤 없어요. 예외 딱 2가지예요. 짤 없이 예외 2가지예요. 상속받았는데 이러시면 안 돼. 그냥 6억. 다른 주택 뭐 봉양이니 뭐 다 필요 없어. 다른 주택 있으면 안 돼요. 예외적으로 딱 2가지예요. 예외적 2가지예요. 그거 설명드릴 거고요. 밑에 잡스러운 거 볼 거 없어요. 1세대 1주택이랑 중요하게 몇 명이 한 명만 1주택을 갖고 있어야 돼요. 단독으로. 공유로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한 주택을 남편 혼자 갖고 있어요. 얼마 공제해줘요? 9억 공제해줘요. 한 주택을 배우자가 5대5 공유로 갖고 있어요. 얼마 공제해줘요? 12억 공제해줘요. 인별이니까. 저절로 6억씩 받는데 왜 9억을 해줄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종부세 1주택으로 9억 받는 거는 혼자 1주택이에요. 되셨나요? 쓰잘데기 없는 주택이 있으면 다 주택수로 봐요. 그래서 9억이 안 돼요. 근데 주택이 있는데 없는 거로 보는 거 예외 딱 2가지만 기억하세요. 이거 이외엔 다 주택으로 봐요. 첫 번째 문화재 주택. 등록 문화재 주택. 얘는 없는 거로 봐. 주택 하나 있고 등록 문화재 주택 있어. 얘 없는 거로 보고 9억 공제해줘요. 이해하셨나요?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될 거. 합산배제. 요건 충족한 임대주택은 제외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흔들고 쉴게요. 이분이 집이 2개 있어요. A주택, B주택 있네요. 요게 요건이 돼요. 종부세 임대사업 등록했네요. 임대주택 등록했어요. 요 등록 요건은 설명 안 드릴게요. 5년에서 8년 바뀌고 6억 이런 안 할게요. 등록했어요. 그러면 이거 뺀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 이 주택 하나 있죠? 6억 공제해줘요? 9억 공제해줘요? 그거는 몰라요. 마지막 요건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이걸 9억을 받으려면 주민등록 두고 여기 살아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나머지 거 임대사업 등록하더라도 여기서 나머지 한 주택에서 주민등록 두고 내가 거주해야 9억 공제해줘요. 여기 거주 안 하면 6억 공제해줘요. 이제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문화재 주택 뺄 거고요. 우리 임대주택 관련해서 그 임대주택 이외에 1주택에 실제 주민등록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9억 빼준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실제 어떤 건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서울에 타워팰리스 살고 계신 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주택 임대사업 등록했어요. 이해되셨어요? 타워팰리스 살고 계시는 분이 또 하나 임대주택 등록해서 2개 갖고 있다. 그럼 타워팰리스 종부세 6억 빼줘요? 9억 빼줘요? 남편 혼자 명의로 있었어요. 거기 계속 살면서 했어요. 얼마 빼줘요? 9억 빼줘요. 이분이 공무원이에요. 세종시로 내려갔잖아요. 출퇴근했어요. 힘들었나 봐. 세종시에 오피스텔 하나 얻었어요. 월세.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오피스텔 월세 얻으면 계속 심리적으로 전입신고를 하죠. 전입신고 해야 된다니까 전입신고 해버렸네. 그 다음 종부세 몇 억 공제해줬어요? 6억 공제해줬지. 3억 차이가 돼봐. 1점 몇 프로만 해도 한 500 더 나왔잖아.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주택수 판정할 때 등록 문화재 주택은 빠져요. 임대주택도 빠져요. 빠지는 건 빠져요. 그 주택은 빠져요. 근데 그거 이외에 나머지 주택이 9억 공제 받냐 6억 공제 받냐 그거는 여기서 주민등록 두고 실제 살으면 써있잖아요. 9억 공제되고 아니면 6억 공제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되잖아? 여기까지만 10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